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가 제시물 라가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스케일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거기 있는 내용을 다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0분 안에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0분인데. 자, 그래서 이번엔 지금 제시문 가에서 우리가 안 쓴 부분이 있죠. 이런 어떤 야생, 야만 이런 것들이 안 쓰여져 안, 1번 문제 풀 때는 안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인물 간의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할 때 이제 불화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서는 야생과 야만의 내용들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그거 정도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다 뭐 조화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이런 얘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시문 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 응답, 리듬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도 않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라를 어떤 부분이 그죠? 야만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조화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공존인지 그죠? 또한 이제 어떤 부분이 속도를 맞추는 모습인지 어떤 부분이 리듬을 맞추는 건지 응답하는 건지 이런 것들 여유 있는 속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 속에서 찾아가지고 그죠?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시문 나를 이제 분량 보세요. 벌써 예,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걸 다 읽는다는 게 좀 그런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체크된 부분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죠? 생략된 부분들은 대충 이제 줄거리 요약을 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예, 태국 사람이, 예, 젊은 태국 여자가, 새엄마로 왔어요. 별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좀, 곁눈질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여자가 와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Y라고 부르는 인사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타이, 아유, 이름이 힘든데, 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죠? 새엄마의 이름인데, 르타이, 그죠? 새엄마의 이름이고, Y라고 부르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난 여자의 죄송합니다. 여자의 Y에 답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Y 방식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인사를 하면은 안 받아준다는 거죠. 싸가지 없어. 예, 어쨌든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Y에 근데 여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아니고 그죠. 새엄마가 아니고 그래서 Y에 답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해주지 않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시문 나에 나오는 응답의 얘기입니다. 응답. 그죠? 이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적대시한 내용이죠. 적대시. 그래서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적대 예, 혹은 뭐 야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여자한테 적대적으로 그죠?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이제 고모가 나와요. 여기서는 나죠. 그죠? 여기서는 난데, 여기서는 고모의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능이라고 합시다. 능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관계된 사람이 그 이제 나와 그 다음에 고모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나나 뭐 고모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이 둘 관계, 이 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고 이 세 개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요 세 개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변환을 하게 되겠지만은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모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고모가 나오는데 이 고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작 부리다가는 큰 코 다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결혼 자체가 약간 불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모의 눈에서는. 그래서 뭔가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죠? 자, 그런 생각으로 왜 멀쩡한 여자가 그죠? 젊은 여자가 몸이 불편한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타국까지 왔느냐. 결국에는 이제 집안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와중에 아버지를 보살피는 와중에 뭔가 좀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흔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적대시하는 거죠. 공존의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중리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그죠? 여기까지 내용이, 결혼을 하고 온, 그죠? 하러 온, 그죠? 결혼을 한 능느타이라는 태국의 어떤 젊은 여자, 그죠? 이 여자에 대해서, 당연하겠죠. 한편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나와 고모는 적대시한다라는 겁니다.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고모는 여자를 믿지 못했다라고 해서 중략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집 밖에 아예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야자 껍질 속 지렁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할 텐데 야자 껍질 속 지렁이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예 구속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감금이죠, 감금. 요 정도로 그죠? 아주 이렇게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너무 싫다. 너무 싫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버지죠. 자, 아버지와 이제 능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긍정적이에요. 저녁에 이제 여자를 앉혀주고 이제 한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재밌는 놀이 하는 것처럼 열중하고 그 다음에 웃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뭐 하여튼 잘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한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글을 가르쳐주면서 그죠.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잘 가르쳐주면서 응답을 하는 거죠. 그죠. 리듬을 맞춰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을 키워나가는 듯 했다. 그래서 리듬, 속도를 맞춰 나가는, 응답하는, 속도를 맞추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이죠. 둘은 잘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줄거리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부터 상황이 이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선 임신을 해요. 여자가 임신을 하는데 애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기를 요렇게 얘기합니다. 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기가 망고나무 아기라서 그래요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다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고모와 나는 이 얘기를 듣고 그죠 비웃죠. 그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얘기가 너무 하찮고 그죠 유치해서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조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조소라고 할 것까지는 있냐. 그냥 아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게 우스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뭐 조소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기는 성장하는데 아버지는 죽죠. 아이는 성장해 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연금도 줄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나도 등록금을 내는 걸 걱정을 하는 판이니까 이 여자가 그죠 능은 친정 식구들한테 그죠 고향에다 돈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죠 본인들 살기도 힘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이제 떠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고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기는 두고 가. 내가 어떻게든 키워볼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거두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어떤 중략된 어떤 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어떤 계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드러나지는 않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아기는 내가 키워줄게라는 거죠. 키워줄 테니까 너 혼자 가서 일하면은 같이 아기 키우면서 일하기 힘드니까 아기는 내가 키워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뭔가 호의를 보이죠. 호의. 뭔가 조금씩 그죠? 변화된 고모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모의 호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여기서 또 갑자기 또 줄거리해서 생략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하러 떠났으니까 미루어 보건데 그 사이에 어떤 태국의 고향에서 그죠 고향에서 이 능이라는 가족의 그죠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편지를 꺼내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번역돼서 보니까 그죠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그죠 나도 아버지와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죠? 얘도 능이라는 여자도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연민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불쌍하고 그 다음에 동정이라고 보긴 그런가? 공감, 그죠? 어떤 동질감,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같은 처지구나, 우리 둘 다 같은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모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모와 나가 이제 그 여자를 능을 찾으러 가죠. 능을 찾으러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능이 죽었습니다. 그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죽었는데 이 죽은 그 시체에서 이제 결혼 바지가 그대로 끼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고모가 그토록 이 여자를 의심하고 감금하고 그죠? 위협하고 그죠? 그렇게 협박하고 했었는데 결국 보니까 이 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를 배신하지 않고 그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고모가 이것을 봤을 때 그죠? 아, 안 그래도 지금 이미 그죠 태도가 약간 바뀌었는데 그죠 바뀌었는데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고모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그 능의 시체를 그죠 찍으려는 모습을 막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고모가 드디어 이제 능과의 어떤 뭐랄까 공존 이미 죽었지만 그죠 공존의 어떤 뭐 뜻을 비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고모까지 여기가 나오고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능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운명 이렇게 불쌍하게 그죠? 고생만 하다가 타국 와서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그죠?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이제 일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불쌍하다 이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의 어떤 동질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죠? 공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동생이죠. 이제 말하자면 배다른 동생이긴 한데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 배다른 동생인데 그 아기를 본인은 뭐라고 했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그죠 능을 그죠 가족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동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동생 가족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이제 번쩍 안아 올렸다. 이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뭘 체크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어떤 그 핵심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들, 그죠? 일련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의미 있는 해석들, 거기에 대한 감상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계속 해석을 붙인 거예요. 나머지 내용에서 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찾은 거예요. 거의 다 찾은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골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중략이 이전에 이 앞에서는 고모와 나가 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야만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야만. 그죠? 나와 고모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야만의 모습을 나타내, 재심은 가해 내용이죠. 야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믿지 못해가지고, 그죠? 아직 계속 야만이죠. 믿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도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공전 속도를 맞춰가고 있는, 리듬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듬을 맞춰가면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죠. 이 둘의 관계는. 그래서 1번의 관계는 단선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리듬, 행복의 관계 끝까지 이어지죠. 끝까지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나와 고모는 처음에는 야만의 관계였어요. 야만. 그죠? 야만적이었어요. 공존하지 않는 야만적이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결국에는 고모 그죠? 고모와 나는 마음이 바뀌죠. 그죠? 나와 같은 딸, 나와 같은 여자. 그죠? 그런 어떤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 더 써보자면은 여기서 이제 능의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수동이네요, 수동이. 또 태국 아닌데, 이중국적이긴 하지만 수동이라고 지었네요. 나와 수동을 우리가 인정해주겠죠. 수동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근데 관계는 결국에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긴 하겠는데, 1, 2, 3번이 주된 관계고, 마지막에 4번, 그죠? 이거는 안 써서는 또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가지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근거들은 여기서 다 썼습니다. 뭐 카메라를 찍지 말라든지, 뭐 반지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다 썼는데 과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나라는 것을 예시 답안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평가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문제 2번 보면 가는 서양인의 자기중심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하면서 이제 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위계가 아닌 공존이란 단어, 그 다음에 나는 속도를 가진 것들을 좋아할 리듬을 쓰면서 타인과의 상호 존중, 공존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둘을 또 종합해 보면 두 글은 한국 사회의 자기중심적 편견과 타자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회 굳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문제 1번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빼버립시다. 그래서 이거 종합하는 내용이에요. 가와 나를 종합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쓰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와 나를 종합해서 결론을 하나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꼭 써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봅시다. 이거는 라를 그냥 단순 정리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쓰던데 한번 봅시다. 라는 타국에서 시집온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자, 가에서 비판 대상이 된 서양인처럼 나와 고모는 가족이 된 늑르타이를 일종의 야만인처럼 여기면서 야만인 억압과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다는 뒷부분을 보시면은 Y에 대한 태도와 나무 Y에 대한 비웃음 Y, 응답을 안 해주는 이런 것들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나무와이에 대한 조소, 그 다음에 외도에 대한 의심과 폭력, 감금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는 한국 사회의 경제와 물질, 한국 사회가 왜 자꾸 나오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문제 내가 잘못 읽었나? 전혀 아니거든요. 왜 자꾸 한국 사회가 나오지? 그렇습니다. 배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섞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쓰려고 할 거면은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되지. 1번에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그죠? 자료도 모두 포함시켜서 다에 있는 도표 자료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써라 했으면은 납득이 되는데 이거 쓰라고 했으면 납득이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고 작품 속에서 능을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리듬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그죠? 리듬을 맞추고 자 아버지가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나? 이것도 뭐 이게 과도한 추론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래요. 자, 그래서 단순 정리는 아니고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쓰고 있네요. 그죠? 보통 단순 정리를 하길래 그렇게 먼저 말하고 들어갔는데 관계에 대해서 또 분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분석이 있는데 우선 이제 전반부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라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해결의 길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걸 반성하고 그 위에 바뀐 모습을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고모가 편견과 차별을 벗어나 타자의 목소리에 이제는 응답하고 리듬도 맞춰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다고 해서 주장이죠.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리듬을 맞췄는지 뒷부분에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모는 처음에는 능히 열등하다는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이거 앞에 쓴 건데 또 쓰고 있네. 자, 나중에는 그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하면서 이거 그 다음에 촬영을 반대하는 등 이거 두 가지 포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고모는 두 가지 모습 우리가 체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서 더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나의 변화다. 그래서 능의 속도를 무시한 채 자기 입장을 내세우며 모국에 보내고 일하다 화재 참사를 당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모국에서 왜 이렇게 길어? 그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보면서 그녀가 나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딸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 응답하고 어디서 리듬을 맞춘 거야? 자, 태국을 찾아간 나가 능의 아이를 나무 아비, 그죠? 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나무 아이로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동생을 받아들인 거, 그죠? 안아 올리는 장면은 가와 나가 말하는 생명적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한 가지 쓰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 내용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중한 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나와 같은 여자였으면 그죠. 그런 모습도 쓰면서 그죠. 우리는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안 나와 있습니다. 쓰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내용이고 이 공감하면서 그죠. 리듬을 맞춰가는 내용으로 우리 써주는 게 좋겠어요. 리듬을 맞춰가는 내용으로. 그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포착을 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요 내용을 그냥 줄줄줄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잠깐 색깔을 좀 바꿔서 얘기할까요? 자, 여기서 작품에 더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렇게 나는 능히 아이를 보내고 일하다가 등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소중한 딸이었으면 깨닫게 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것이 응답하는 것이고 리듬을 맞춰가는 것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어떤 연민을 느끼고 그죠? 그리고 응답하고 리듬 이런 얘기를 써주면서 글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여기서 여기 뒤에서는 쓰고 있잖아. 받아들이며 공존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며 공존한다 이렇게 개념끼리 연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예 붕 떴어요. 붕 떠버렸어요. 이게 좀 뭐에 대한 얘기인지 붕 떠버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는 있겠죠. 이제 응답하고 리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여기 나의 변화가 그냥 사실적인 어떤 묘사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글을 갖다가 간단하게 써버려가지고 개념으로 연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과 연결을 지어주라. 그냥 이렇게 쓰지는 말아라. 라는 건데, 어느 정도가 된 겁니까? 라는 것은 답안을 가져와야지 제가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개념이 연결이 됐는데, 윗부분은 그냥 쓰기만 쓰고, 개념 연결이 안 됐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쓰지 못하고, 하나 제시를 한다면 당연히 가와 나를 종합해서 가 정리하고 그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나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한꺼번에 종합하고 뭐 이런 얘기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와 나의 내용이고 이제는 이제 라에서 그죠 라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와 순서를 맞춰서 쓴다 그러면요. 순서를 맞춰서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과 나 그리고 능과 고모의 관계는 부정적이다는 거죠. 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만의 성격을 띈다, 야만적이다 라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능과 나의 관계가 어땠어요? Y를 안 받아주는 거죠. 응답을 안 해줍니다. Y를 안 받아주고 그 능과 고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능과 고모의 관계는 협박하고 그죠? 의심하고 그리고 감금하고 그죠? 넘어뜨리는 듯이 뭐 이렇게 폭력도 가하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만적이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다 해서 이제 부정적인 거라면, 이제 긍정적인, 이에 반해서, 부정. 이에 반해서 뭘 쓸 수 있습니까? 능과 아버지. 그죠? 그리고 사고 이후에 능과 나, 그 다음에 사고 이후에 능과 고모, 능과 고모를 먼저 쓰고 능과 나를 쓰고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수동이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관계는 좋았다라는 거죠. 관계는 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이 관계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쓰면서 능과 아버지는 한글을 가르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뒤에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능과 고모의 관계는 반지는 또 꼭 고모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아이를 그죠? 맡겨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뭐 반지도 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체를 가려주는 모습, 그죠? 그리고 이제 능과 나의 모습은, 그죠? 능의 아버지의 편지, 그죠? 편지를 보게 되면서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같은 여자로서, 그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굴곡을 보면서 또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죽음, 그죠? 그리고 반지를 보면서 뭔가 깨닫는 바가 있죠. 공감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난 또 수동이를 보면서 안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 과정에서 그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은 여기다 다 넣으면 되잖아요. 응답하고 리듬 맞추고 공존하고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로 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1, 2, 3 이렇게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중간중간에 그죠 특히 뭐 이런 부분들 아쉽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나무아이에 대한 비웃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큰 뭐 대세에 지장 없는 사소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쓰는 것도 괜찮고 답안을 가져와야 제가 첨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이번 문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매년 건국되는 좋은 문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천 문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